네, 김민우님, 투기과열지구 2주택자인데 주택 처분 없이 생활안정자금 1억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투기과열지구의 2주택자라도 한 주택 처분하지 않더라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 범위 내에서 1년에 1년에 1억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는 보유하고 있는 집이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이주님, 2005년 분양받은 서울 아파트 매도하고 서울 역세권 새 아파트로 갈아탔어요. 갈아탄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좋네요. 대출 받아보니 감정가하고 시세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집값이 많이 올랐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김민우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금융권도 다 하니까요. 네, 은행권, 가까운 은행이나 주거래은행에 신청하시면 되세요. 부동산 법인도 소유권 3개월 후 자담 가능한가요? 매매 임대업의 경우 안 된다는 말이 있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부동산 법인 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거죠, 테이크미님? 아파트가 법인 명의가 아니고요. 그 법인 명의의 아파트가 안 되는 거지, 법인 사업자는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매매업, 임대업 사업자는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명의의 아파트다라고 해도 내가 법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그 법인 대표가 자기 개인 아파트를 담보 제공을 해서 법인 사업자가 대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는 대출 금지 업종이에요. 금지 업종.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사업자의 업태나 업종에 임대업, 매매업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대출 아예 그냥 금지입니다. 금지.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제재하고 있어요. 임대업, 매매업.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서울 6억 이상 신혼집 계약을 하고 자금금대 적격 대출을 받아서 내려고 하고 혹시 적격 대출 예산이 남아있지 않아서 대출이 불가하다면 그간 냈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도금 주체하고 잔금 주체하고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금융기관에 중도금 납부를 계속 해서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 납부를 해서 쭉 가잖아요. 그럼 잔금 때 이 A라는 은행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잔금 때 B은행, C은행, D은행, E은행 이런 데서 그 대출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네, 쿠쿠님,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간 1억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 물거래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한데요. 은행에서는 안 해주고요. 보험사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보험사에. 은행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후순위 대출, 은행에서는 후순위 대출 자체를 안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근데 세입자가 없다라고 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은 할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다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보험사에. 네, 김민우님, 네. 4억 상당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하려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거고, 전세자금 대출 8천만 원 받은 걸 상환 못하면 대출이 나올까요? 주담대 대출 금액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은 제 명의로 받았고 분양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입니다. 근데요, 지금 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4억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대출을 얼마를 받을 건지,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무조건 뭐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78님, 현 시세, KB 시세 11억 정도 하고, 담보대출 4억 있고요. 실제 지금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여유자금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네, 78님, 사업자 대출 후순위 가야 됩니다. LTV 지금 뭐, 11억짜리에 4억 대출인 상태면 LTV가 한 38%, 37% 정도 되는데,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받으려면은 은행 대출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역이 어디세요? 지역이? 네, 78님 서울이요. 서울이면 아까 제가 예상한 그대로 은행에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이금융권 네, 문의하시면 됩니다. 78님, 이금융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정부에서 4월 달에 대출 규제 발표한다 그랬는데 아직 뭐 규제 같은 게 아직 나올 낌새가 안 보이네요. 그 DSR 규제한다는 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3월 달에 대출 규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다 그랬었거든요. LTV는 안 건드릴 것 같고요. DSR만 조금 손을 볼 것 같은데 4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아직 발표 안 나오고 있어요. 정신없나 봐요, 지금. 근데요, 50년짜리 대출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네요.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 대출 정말 쓰시는 분들은 그 월 부담액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집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스카이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이 1금융권보다 신용도 많이 떨어질까요? 첫 대출인데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서요. 보험사 대출 이력 있으면 1금융권서 대출 안 해주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보험사 대출 받았다라고 해서 뭐 1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주는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용도도 많이 떨어질까 조금 우려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 법이 바뀌었죠? 몇 개월 전에 제가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전에는 이렇게 금융사별로 대출 신용 점수 하락하는 게 차이가 있었어요. 1금융권에서 받는 거랑 2금융권에서 받는 거랑 저축은행권에서 받는 거랑 뭐 보험업권에서 받는 거랑 그 신용 점수를 하락시키는 게 다 이 금융권마다 틀렸는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권이든 보험사권이든 2금융권이랑 상관없이 내가 대출받는 그 대출 금리에 따라서 점수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대출을 했으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폭이 은행권이나 뭐 보험사나 이금융권이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하게 되면은 신용도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